지구온난화는 이미 팩트이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제를 하자, 뭐 아끼자 이런 걸로는 궁극적인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기술이 더 발전되고 더 좋은 기술들이 나오면 그런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어떤 발전이나 개발로 풀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지, 그냥 사람들한테 어떤 사용을 자제하는 것을 권고하는 쪽으로는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론은 이 시간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어디서도 지구온난화는 거짓말이라고 한 적이 없지만 SOD는 지구온난화를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유사과학론자라는 프레임을 일부 커뮤니티들로부터 악의적으로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곤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종이 빨대라던가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들은 지구온난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보여주기식이라고, 그저 기업이 ESG를 하지 않으면 투자를 못 받으니까 하는 보여주기식 행동일 뿐이라는 것을 논문이랑 학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전달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미국만 가보셔도 알 수 있듯이 음식물 쓰레기든 분리수거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같이 버립니다. 한국에서 백날 분리수거를 해도요, 대국들은 분리수거도 하지 않고 음식물도 그냥 다 같이 버려버려요. 미국이나 중국, 인도를 가보면 우리의 노력이 거의 뭐 티스푼으로 강물 살짝 떠내는 이 정도 수준으로 느껴질 겁니다. 인간은 불편을 감수하지 않고 또 특히 대국의 국민들은 더더욱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죄로 저는 가끔 아직도 욕을 먹습니다.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과학 발전입니다. 그렇기에 전기차라는 과학기술이 메인스트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기차를 비롯해서 핵융합, 원전 이런 새로운 에너지를 확대를 하려고 하지 분리수거를 뭐 잘하자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찾아보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구온난화를 위해서는 과학이 답인데요, 석유 대신 전기를 쓰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핵융합이라던가 원전 같은 것들이겠죠. 저는 경주 출신입니다. 경주에는 원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네티즌들은 시기야, 너희 집 앞이라면 원전 찬성할 거야?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너는 핵 폐기물을 언급하지 않으니까 네가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는 거 그거 다 선동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저는 경주 출신이고 우리 부모님은 경주에서 한 60년 가까이 사셨습니다. 경주 주민들은요, 월성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경주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원전 근처에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경주 출신인 저한테 너희 집 앞에 원전 짓는다면 찬성할 거냐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조금 코미디예요. 원전이 있는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의 거짓 정보가 아니라 진짜 경주 주민들의 이야기를 뭐 당근이라던가 네이버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빠르게 보기 위해서 잠깐 간 건데, 제가 만든 이 메타버스 SNS 소호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 한수원 평가도 남겨버릴 수 있고 학교도 평가를 남겨버릴 수 있어요. 2월 중에는 블랙홀이 된 피드가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버릴 겁니다. 혹시라도 경주 사시는 분이 있다면 피드를 남겨주세요. 자, 제가 이거 오늘 말씀드릴 거 몇 주 동안 열심히 조사했으니까 요 정도 광고는 애교로 봐주세요. 아무튼 사실 이번 영상은 한수원의 도움을 받아서 대중들이 가진 핵 폐기물에 대한 의문들을 과학적인 팩트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했으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광고를 받았다고 막 홍보를 받았다고 한들 칭찬 잘 안 해줘요. 왜냐면 비판할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 칭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용하는 워딩의 강도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사실을 전달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중간에 제가 이제 한수원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이미 몇 주 동안 자료를 조사하고 또 자문을 얻어서 만든 요 스크립트가 너무 아까워서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먼저 원전은 필요할까요, 정말로? 본질적인 것 따라보죠. 원전을 쓰려는 이유는 가성비가 좋고 친환경적이라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대의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전이 지구온난화에 유리하다는 주장이랑 원전은 뭐 그렇게 지구온난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어요. 과연 무엇이 맞는 주장일까요? 정답부터 말하면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것들에 대한 정량적인 지표들은 현재 과학기술력으로 완벽하게 트래킹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김새일 수도 있지만요,
정답이 없는 것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데 정답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선동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정확한 답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팩트지만 무엇이 얼마나 지구온난화를 더 유발하고 얼마나 지구온난화 방지에 더 도움이 되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한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현상들 각각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높은 개개 현상들은 합쳐질 때 복잡성이 더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현대 과학기술력으로도 이거를 완벽하게 트래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서균렬 교수는 2016년 신년 칼럼에서 기름 한 방울, 가스 한 거품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은 시대의 소명이라고 말했어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4분의 1 이상이 화력발전에서 나오나 원자력은 탄소를 내뿜지 않기 때문에 청정 에너지원이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한수원은 원자력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의 17%를 차지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원자력 신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원전이 필요하다. 2019년 세계 최고의 과학저널 사이언스에서도 말했어요. 원자력은 이미 가장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에너전이다. 원자력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전기요금은 2~3배 이상 오를 수도 있다. 일론 머스크는 2022년 8월 원전 폐쇄는 반인간적인 미친 짓이라고 말했어요. 원자력 발전을 더 늘려야 된다면서 원전 폐쇄는 환경에 나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론은 야 방사능 위험 유출 어떡할 건데 이렇게 막 욕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고방사능 지역에서 재배한 음식을 먹는 모습을 TV 중계해줄게 이렇게 응수를 했어요. 원전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야 그래서 구체적인 연구 결과 어디 있는데 이렇게 근거를 요구합니다. 왜냐면 놀랍게도 제대로 된 연구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수원은요 지구온난화를 막는데 원전이 17%를 차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요거 근거를 찾고 싶었지만 대체 17%라는 수치는 어디서 누가 계산한 값인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제가 찾아보니까요 무려 2007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쓴 보고서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 또한 굉장히 옛날 자료고 17%라는 숫자가 나온 구체적인 근거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연구자한테 물어봐도 저 까먹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더 나아가 사이언스에서 말했던 2~3배 전기요금에 대한 내용도 참고 문헌이 없어서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원자력은요 현재로선 탄소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원 중 하나예요. 지구온난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원전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숫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이것 또한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원전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들어서 원전이 친환경적이고 또 저렴한 구체적인 근거를 가져오라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면 원전 찬성론자들은 원자력이 3년 연속 얼마야 이게 56.15원에서 59.61원으로 가장 낮기 때문에 원전은 가장 저렴한 방식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 수치는요 건설 비용이라던가 핵 폐기물 처리 비용이 무시된 가격이에요. 만약에 핵 폐기물 처리 비용이 포함되어도 정말로 원자력은 저렴한 수단일까요? 음식을 먹고 나면 음식물 쓰레기가 남듯이 핵 연료를 사용하고 나면 핵 폐기물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는 굉장히 거대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데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안전상의 문제. 정말로 핵 폐기물이 안전하냐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잘 보관하고 처리하면 안전합니다. 한손에 따르면 핵 폐기물은 사용 후 핵연료를 물에 담긴 수조에 일정 기간 보관하여 냉각시킨 다음에 또 이제 건식 저장 시설에 보관하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건식 저장 시설은 안전했어요. 이거는 역사적인 팩트니까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2022년 12월 28일에 이제 측정된 바에 따르면요. 월성본부 그러니까 제 고향입니다. 제 고향에서 핵 폐기물 저장 시설 근처 방사선량이 0.096 수준이래요. 요것도 제가 만든 앱 소호주에 들어가시면 아마 경주 주민들이 남겨 주실 겁니다. 아무튼 근데 이 수치는 엑스레이 1회 촬영 시 노출되는 양보다도 낮고 서울 시내 자연 방사선량이 0.124래요. 요것보다도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핵 폐기물 보관이 이제 안전하냐에 대해서는 아인슈타인이어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수원 측에 따르면 핵 폐기물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 약 130명으로 해외 주요 국가 비교에서도 낮은 수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잘 보관하고 처리하면 안전하겠지만 그게 잘 운영이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사람이 적은데 많은 재난과 사고들이 사실 휴먼 팩터로 인해서 발생했거든요. 사람인 이상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
단 한 번의 실수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위험은 늘 산재해 있습니다. 이는 예측이 불가능한 변수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이슈를 야기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비용의 문제예요. 원자력이 효율이 좋은 것은 맞아요.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물리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효율적인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10,000원짜리 재료를 써서 100만원의 음식을 파는 셰프가 있어요. 장사를 굉장히 잘한다고 칭찬을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데 1,000만원이 든다면 어떨까요? 손해죠. 이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많이 만드는 건 알겠지만 핵 폐기물 처리 비용이 거대하다면 경제성에서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국회 예산처가 2014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핵 폐기물 처리 비용은 1호기당 1조 2,519원에서 1조 9,619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손에서 제공해준 정보집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원전이 24기니까 최소 약 30조에서 약 50조의 핵 폐기물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 몇몇 의원님들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오히려 30조가 아니라 최소 64조 1301억 원이 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매년 64조 원이 든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원전 한 기당 수명이, 설계 수명이 약 30에서 40년이래요. 설계 수명 이후에 그냥 원전을 해체해버린다고 가정해도 연평균 핵 폐기물 처리 비용은 약 1조 원에서 한 2조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것도 누가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아주세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대한 현상들은 너무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완벽하게 트래킹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릴게요. 첫 번째, 원전은 저렴하냐? 저렴합니다. 핵 폐기물 처리 비용이 포함되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서는, 그러니까 현재까지 밝혀진 근거 한에서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막 부담되는 수준 아니에요. 두 번째, 지구온난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 친화적인 방식이냐? 경험적으로는 그럽니다. 탄소가 적게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게 배출한 만큼 얼마나 지구온난화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지에 대한 명확한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원전은 적게 배출을 하지만 원전을 건설하는 데 드는 1년의 과정들에서 역시 이제 상당한 탄소가 배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원전이랑 지구온난화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지만 누가 뭘 주장을 한다면 늘 그 근거를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 도움이 된대. 그 17% 어디서 나왔는데? 누가 주장했는데? 그 근거가 뭔데?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학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과학의 기본은 근거 있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근거 없이 지식을 접하는 습관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른다.